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3.1절입니다. 3.1절 3월 1일 106주년 106년 전에 그 천안 아우네 장터에서 그 대한독립 만세라고 그 유관순 누나가 이제 외치기 시작해서 온 전국에서 그때 당시에 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날입니다. 그때가 뭐 김인연이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김인연 3월 1일 정오 그 3.1절 노래에도 있듯이 그 3.1절 대한독립 만세를 그때 당시에 우리 선조들이 외쳐서 그때 그 독립의 초석이 다져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쳐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대한민국 만세 또 이 보수 만세 이거를 외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의 그 전체주의적인 생각이 있잖아요. 왜? 그러니까 다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만 치닫고 있는 민주당의 그 행태에 그 우리가 맞는 3.1절은 조금 다른 의미의 3.1절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그 누구의 말대로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그런 사회주의 체제, 그런 그 일극 그 공산주의 체제 같은 그런 체제가 우리 앞에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구려는 우려가 드는 그런 3.1절입니다. 오늘 3.1절 집회가 이제 그 광화문에서 양쪽으로 갈라져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쪽에서도 있고 뭐 저쪽에서도 있고 뭐 찬반 집회로 나눠서 많이 있었는데 거기 그 이재명 대표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그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뭐 별로 듣고 싶지도 않은데 보도가 되기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오늘 그 연단에 올라와서 한 말이 뭐냐면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근데 그 감사드리는 이유가 그때 그 계엄의 밤이 계속되었더라면 자기는 그 연평도 바다에서 꽃게밥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면서 감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야 바른 말이지. 감사하려면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감사해야죠. 그때 그 위중한 상황에서 자기는 숲에 숨어 있고 숲에 숨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어떻게 될지 앞에 나서지도 못하고 그런 그 남자답지 못하고 지도자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해놓고 한동훈 대표는 자기의 그 안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생각할 수도 없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책에서. 그러니까 우물쭈물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도 그 말이 맞는 말이죠. 어디 우물쭈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뭐 상황을 판단하고 뭐 상황을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잘못됨에 대해서 자기가 빨리 메시지를 내고 그래야 군인들도 경찰들도 좀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빠르게 상황 판단을 해서 그렇게 계엄이 빨리 해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돼서 이재명 대표는 연평도 꽃게밥이 안 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라면.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한테 고마워해야지 엉뚱한 데다가 뭘 고마워합니까? 물론 그 모든 게 국민들의 힘이기는 합니다. 국민들의 의지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선봉에 누가 있었냐는 얘기죠. 그때 그 계엄 해제의 선봉에 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거기서 뭐 상황 판단을 해보자는 등 뭐 우물쭈물하고 뭔가 그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살 길인가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한동훈 대표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다. 내가 빨리 메시지를 내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군인과 경찰들도 동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보다 더 좀 센 메시지를 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잘못된 것에 부역하지 말라고. 원래 이제 그렇게 센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워낙 상황이 위급하고 위중하다 보니 그렇게 세게 말을 해서 뭔가 행동을 저지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해제되었잖아요. 그 선봉에 누가 있었습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한 한동훈 대표가 있었던 것이죠. 빠른 판단이 나라의 그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적인 자질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전쟁이 터졌어요. 거기서 우물쭈물할 겁니까? 뭐 상황 판단할 겁니까? 그러면 이미 늦어요. 그 지도자는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최선인가를 빨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지도자가 갖춰야 될 덕목입니다. 우린 그런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봐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검증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한동훈 대표를 우리나라의 지도자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 그 한동훈 대표가 메시지를 냈습니다. 어저께 그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냈지만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또 그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제 지금 등장하자마자 연일 그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메시지의 맥락은 어저께 그 중앙일보 인터뷰하고 같은 건데요. 어쨌든 그것은 우리나라에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를 3년으로 더 단축하고 2008년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횟수로는 3년이지만 개월수로는 뭐 한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왜냐면은 5월 달이니까 2028년 4월 달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개월수로 따지면은 한 24개월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지금 이 정도는 우리가 결단을 내려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그 87 체제를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지금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차기에 누가 되던 그 사람은 그런 희생적인 결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무슨 뭐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욕심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겁니다. 지금의 이 우리 그 헌법은 87년도에 그때는 그 다른 것보다도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의 열망이 절실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로 가야 되는 그 열망이 절실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전전 대통령의 4.13 그 호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철폐를 하고, 그 다음에 6.29 선언을 통해서,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을 통해서 국민의 그 이제 그때 막 그 데모하고 그랬던 것이 잠재워지고, 그 대신 이제 그 87년도에 그 개헌에 그 우리가 그 달성을 했던 것이죠. 개헌의 목적을. 그래서 그때의 그 개헌은 그때 당시에 필요했던 그런 그 내용을 담은 것입니다. 네. 그때 당시에 가장 절실했던 것, 그것을 그
개헌의 내용에 담아서 그걸 이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 그 시스템하고 그때 그 국제 정세라든가 이런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정치 지형하고의 그 차이는 많이 바뀌었거든요. 세상이 엄청나게 변했다는 얘기죠. 그 87년이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87년에서 2000년이면 얼마? 13년에다가 34년, 38년? 그 정도 지금 38년 전에 이거 만들어 놓은 헌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하고는 지금하고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의 그 주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 그 청년 세대들 있잖아요. 한동훈 대표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 한동훈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은 그 선진국일 때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민주화라는 것에 대해서 크게 절실함을 모르는 그런 세대라는 것이죠. 지금의 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세대들이. 그러면은 지금의 그 법은 그때 당시에 만든 건데 지금 세상에 그거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서 한다는 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고 2번 연달아서 할 수 있게 중임제로 하자는 얘기죠. 그 기본 취지가. 근데 뭐 지금 그것뿐이겠습니까? 지금 그걸 하도 얘기를 해서 그렇지 그 나머지 딸린 것들 있잖아요. 그 바뀌어야 될 법이 진짜 많거든요. 지금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것을 헌법을 바꿔서 개헌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 되는 대통령이 하면 좀 우스워지는 꼴이거든요. 자기를 위한 개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되는 사람은 자기가 희생을 해서 그때가 2028년까지만 하자는 거죠. 욕심내서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금의 법대로 꽉 채우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개헌을 통해서 자기의 희생을 해서 이번에 지금 기틀을 제대로 마련을 하자는 것이 지금 한동훈 대표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한동훈 대표만 지금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메시지를 냈거든요. 그런데 무슨 차이냐면 다른 사람들의 말은 이 파급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뤄주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그 전에도 오세훈도 얘기했었고 다 얘기했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얘기하니까 이게 이슈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그 힘이라는 게 우리가 그걸 뭐 맨파워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의 전달력이라든가 말이 갖고 있는 위험이라는 게 있죠. 그게 이제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왜 한동훈 대표는 말에 그 힘이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정정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자기가 꿀릴 게 없으니까 어디에 내놔도 꿀릴 게 없으니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돼도 나는 이렇게 희생을 할 것이다. 욕심 부리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로 거론되는 한동훈, 유승민, 오세훈, 안철수 이분들도 다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임기 단축하자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뭐 뚜렷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개헌에는 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민주당의 그 후보들 있잖아요. 대선 주자 후보들 그 거론되고 있는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 간다는 거죠. 이걸 왜냐하면 어느 한쪽만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같이 이렇게 그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쪽에서만 이 약속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건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이 같이 약속을 해야지 그게 약속이잖아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개헌이라는 거, 헌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거든요. 약속하자는 거거든요. 약속.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하자. 근데 그 약속이 한쪽만 그 인정해 갖고는 약속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서로 같이 동의를 해야지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요거를 자기 그 선거용으로만 그동안 써먹었었던 거예요. 개헌의 필요성을. 대통령 선거할 때만 이거 개헌해야 된다고, 개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대통령이 딱 되고 나면은 싹 바뀌는 겁니다. 욕심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게 어떻게 해서 된 건데 내가 이거를 버려. 그러니까는 그냥 싹 그냥 유야무야 쓱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87년 개헌된 이후에 그때 그거를 제대로 인용됐던 사람들은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요 세 분 대통령한테까지만 요게 해당이 되는 개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그 시대에 필요했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대통령들한테서는 사실 그 다른 약속이 또 만들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이 앞서다 보니까 그거를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비극적인 결말을 갖고 올 수밖에 없었죠. 87년 이후에 대통령이 8분이신데 거기서 3분이 탄핵시켰잖아요. 국회에서. 그죠? 노무현, 박근혜, 지금 윤석열. 한 분은 뭐 기각됐고 한 분은 탄핵이 됐잖아요. 그래서 파면됐고 한 분은 지금 이제 진행 중이고. 그리고 3분은 또 구속되고. 물론 뭐 탄핵하고도 같이 연결이 되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런 그 암울한 그 역사를 갖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한 분은 스스로 또 선택을 달리하시고 생을 선택을 달리하시고 이런 그런 그 비극적인 것들이 우리나라의 그 계속되어 왔던 정치 역사의 그 여정이었습니다. 87년 이후로. 그럼 거기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폐단이 지금의 그때 당시 만들어졌던 헌법의 폐단이 다 느끼고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 이런 게 반복될 수가 있으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만약에 지금 이 계엄이 안 되고 그랬으면 자칫 잘못 지금 했으면 지금 어디 구속됐을지도 몰라요. 지금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그냥 그게 잠들고 있는 거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그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니까는 지금 그야말로 복받은 거죠. 문재인 대통령하고 또 누구야? 김정숙 여사하고 문다혜 그 사람들. 그때 한참 문제를 일으키고 한참 그게 문제가 가시화될 때 이런 사태가 벌어져가지고 그 사람들은 진짜 개탄 거죠. 말 그대로. 어쨌든
그런 그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그 지금 정치계에 계신 원로분들이나 또 그 여야 대선 주자들의 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형성이 된 거죠. 바꿔야 된다는 게. 근데 그 바꾸려면 지금 되는 사람의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동훈 대표가 딱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고. 근데 착각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분위기에 편승해서 내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김칫국 마시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가 유일하게 이거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에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는 이거 한다 했다가 또 다시 안 할 사람이지만 말 바꾸는 건데 선수인데 뭐 이런 거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아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았는데 내가 대통령 되고 나와서 보니까는 그게 아닙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생기는 거를 탐탁해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된 건데 왜 지금 이런 얘기를 꺼내고 그래? 자기는 지금 그 중도 보수 그거 꺼냈었잖아요. 근데 그게 뻔히 알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그 속마음을. 어떤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게 이슈화가 되겠습니까? 아무런 그 지지율의 변화도 생기지도 않고 국민들의 마음에 아무 반향도 불러일으키지 않으니까 다시 또 그냥 본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 특기니까. 쓱 던졌다가 아니면은 다시 자기 원래의 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이재명 대표의 특기 아닙니까? 근데 이게 꼭 지금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라 옛날에 그 과거의 대통령들도 선거 때만 그런 말을 써먹고 대통령 되고 나면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지 말고 미리 딱 합의를 해서 천명을 하라 이거죠. 국민들 앞에서. 이 방법에 대해서 동의를 해라. 임기 단축하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같이 치르는 그런 기회를 만들자. 이번에. 이게 그 세금도 줄고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한술 더 떠서 국회의원 또 줄이자. 국회의원 한 50명 또 줄이자. 이것까지 또 얹어서 얘기할 수 있죠. 그 비례대표 있잖아요. 그건 이제 뭐 사실 크게 뭐 명분이 없으니까 그것도 없애버리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 다른 많은 또 의견들이 이제 교환이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선순환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를 좋게 만들자고 하는 정책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탐탁해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뭐 김칫국 많이 마셔가지고 자기가 될 거라고 거의 확신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 그렇게 될 리도 없는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생각해서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겁니다. 지금. 자기의 욕심만 차리는 그 근간에는 자기의 죄를 가려보자는 그런 마음이 더 크겠죠. 안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정치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이 끝나버리거든요. 징역 한 3, 40년 받을 겁니다. 아마.
그걸 죄를 죄대로 다 묻는다면 3, 40년. 그럼 지금 나이 60인데 인생이 없는 거죠. 앞으로의 인생이 남아있지가 않은 겁니다. 그 징역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뭐 이재명 대표한테 큰 빚을 지거나 의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그런 무리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바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그 행동이 보면 그래요. 그 서로 그 말초적인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지, 이재명 대표의 그런 그 정치적인 장래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바로 그냥 돌아설 겁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결과도 뻔한 거죠. 그냥 바로 감옥 가는 겁니다. 자기가 지은 죄대로. 그러면 또 만약에 대북 송금까지 문제가 되면은 미국에서 가만두겠습니까? 그 대북 제재 위반인데 미국에서는 그거 엄청 그 심하게 다루는데, 북한에 돈 보내줬다는 거 그거 정해줘 보세요. 미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한 100년 때려버릴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절실하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막 뭐든지 악을 쓰고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기하고 어울리지 않는 뭐 중도 보수라는 동 이렇게 되지도 않는 말을 써가면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 그렇게 미련합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핸드폰만 키면은 그 잘못됨이, 이재명 대표의 잘못됨이 다 낱낱이 드러나고 다 알 수가 있는데 누가 거기에 쏘가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호남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51%밖에 안 된대요. 호남에서 51%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이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근데도 김칫국부터 마셔가지고 이 개헌에 대해서 자기 찬성 의사를 표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될 거라는 생각에.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우리나라를 망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분명한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개헌도 되고, 지금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 이 공화국, 제7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7공화국 시대가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그 세대 교체가 된 젊은 정치인들이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보면 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제 이 한동훈 대표가 이슈를 꺼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계속 시작이 될 겁니다. 이쪽 저쪽에서 계속 보도를 통해서 많이 다룰 겁니다, 아마. 그러면 두 가지로 이제 양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임기를 단축해서 개헌해서 나라의 틀을 바꾼다는 사람과, 개헌 안 하고 5년 임기 깍 채우겠다는 그 욕심쟁이 사람과 누가 더 지도자인지 우리가 분명히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우물쭈물하지 말고 이 개헌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답을 한다 그래서 또 그 말 또 믿을 수도 없지만 자기의 입장이 뭔지는 밝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 앞에서 한 약속이니까 지키겠지요.
물론 뭐 저번에도 뭐 많은 국민들 앞에서 약속해놓고 안 지킨 게 한두 개가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슈가 이슈이니만큼 입장을 분명히 정했으면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에서는 이재명 대표는 자기는 절대 손해 안 보고 찾아먹을 거 다 찾아먹겠다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희생을 치르더라도 새롭게 국가의 틀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한동훈 대표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리고 3.1절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을 좀 많이 해 주십시오. 자기 희생을 하겠다는 사람과 자기는 전혀 희생하지 않겠다는 사람, 누가 더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한동훈 대표의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